반갑습니다. 박소에 간다 박준철 서입니다. 오늘은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1층은 근린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그러니까 원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주위에 재개발 호재도 있거든요. 가칭이지만 서금사 13구역에 대한 재개발 또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탐문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은 2019년도에 7억 1,300에 실거래되었던 경매 물건입니다. 그러면 현 최저 입찰 가격과 비교 분석하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 바로 맞은편에 금사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제목으로 또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해당 경매 물건의 부족한 주차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취득세를 보통 4.6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주택 부분과 근린 부분을 쪼개서 취득세를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굉장히 중요하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저 박 소장과 함께 이 경매 물건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렛츠고! 우선 최근에 봉사활동으로 계속 뛰어다니느라고 제가 영상이 좀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3529, 그리고 제가 표시를 했죠. 승강기도 있고 2017년식이라고요.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111-6,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인데 1층은 2종 건생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그러니까 원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보면 7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플러스 1개 상가입니다. 토지 면적은 63.31평, 건물 면적은 116.45평입니다. 감정가는 8억 6천 70만 6,800원, 최저가는 51%인 4억 4천 68만 2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 이 최저가가 2019년 실거래가가 7억 1,300만원이었기 때문에 실거래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물론 믿을 것은 안 되지만 감정가 대비해서도 지금 51%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63.31평이라고 말씀드렸고, 건물을 보면은 1층에는 18.95평, 여기가 피아노 교습소로 되어 있고 2종 건생이더라고요. 35평 정도 되는 것이 2층, 3층까지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 4층은 19.8평, 그러니까 4층이 주인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작죠, 그래도. 그리고 사용승인은 2017년 1월 26일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금정구 서동 쪽에서 이렇게 신축에 가까운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강점이고, 또 나중에 건축물 현황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9인승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바로 맞은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공사가 일어나고 있고, 나중에 재개발 호재도 겹쳐 있으니까 이 부분도 먼 미래이겠지만 플러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2월 1일인데요. 임차인 모두가 대항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보증금 1억 2천, 보증금 1억이라 되어 있고, 여기 또 환산 보증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물론 배당표를 하나하나 보여야 되겠지만은 못 받는 겁니다. 이분이 애초에 전 소유주로부터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그러니까 2019년에 7억 1,300에 살 때 세무를 인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분이 들어와도 지금 건조당권보다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런 분들은 1억 2천이면 충분히 날릴 거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형적으로 피해자를 양상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건조당 설정 당시에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에 설정하고 나머지 월세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 다 날리고 가는 분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박땡땡님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들어오셨거든요. 이런 분은 아예 보호를 또 못 받습니다. 집을 사면서 그 정도의 채무를 일으켰다면은 이런 보증금 1억 2천 이렇게 받아서 될 일입니까? 완전히 이분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니까 이 집주인은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건축물 해상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층 건축물 해상도입니다. 다른 도면과 다르게 N극, 그러니까 북쪽 방향을 좀 삐뚤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들도 약간 애매하게 보입니다. 8m 도로가 되는 여기가 남쪽이라 보시면 되고요. 6m 도로가 약간 동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이 동쪽 방향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러니까 구금사 초등학교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주차 대수는 5대를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장 영상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치한 주차는
나중에 세입자들이 여기 주차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좁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맞은편에 뭐 미래학교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주차면도 좀 확보될 테니까 아마 저녁 시간대, 그러니까 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주민들을 위한 개방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차 문제가 조금 해결되겠죠. 그리고 구인성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면적에서 승강기까지 넣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종 건생 생활시설입니다. 교섭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건생이 가장 장점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가구 원룸은 대출을 일으키려고 할 때 보통 방백이란 걸 기본으로 하거든요. 이 경매 물건에 낙찰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일으킬 때 약간 편법이 남아 건생 사무실에 대해서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면은 방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출 상담사와 나중에 상담을 해보시거나 하면은 분명히 제가 말한 장점, 이게 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층의 경우에는 구인성 승강기고 업다운을 했으니까 올라오면은 출입문의 방향을 보시면 현관이라는 게 하나, 여기 현관 둘, 이렇게 셋, 방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방 하나에 거실, 그러니까 오페형 원룸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두 번째 방도 여기 보면 들어가서 방이 하나고 그냥 거실 다 통칭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오픈형 원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현관에 들어가서 욕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욕실. 여기가 싱크대가 보이고 여기 욕실 이렇게 움푹 파져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전체적으로 방의 크기를 봤을 때는 좌측에 있는 방이 2층, 3층과 동일하니까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 남측에 있는 방이 두 번째로 크고 북측에 있는 방이 그나마 좀 작은 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층에 방 3개, 3층도 여기 도면과 똑같으니까 3층 도면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4층 건물 현황도인데요. 역시나 승강기, 그 다음 업다운을 통해서 올라오면은 현관이고요. 안방, 그리고 두 번째 방, 이래서 방은 2개고, 여긴 주방인데, 아무래도 여기 방의 위치에다가 주방을 따로 배치하고 거실을 잡았더라고요.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는 보통의 4층의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 뭐 40평, 30평 이런데, 여기는 조금 작은 약 20평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문이 하나 있는 걸 봐서 나가면은 여기 옥상 쪽을 정원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현 4층의 임대차가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없이 세팅되어 있는데 주인 세대가 1억 2천 정도 임대차가 나간다라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또 시청에 방해되니 잠시. 해당 경매 물건의 임장을 간 날은 2024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녀왔는데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시에서 한 2년 전부터 5년 단위로 해서 약 1조 5천억 정도 투자해서 98개 학교를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고요. 과거에 금사초등학교였지만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향후에 좀 선진 학교같이 꾸며보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대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이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경매 낙찰받고 난 다음에 대출을 일으킬 때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면 방빼기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상담사와 한 번 더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이 서금사 13구역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인근의 주민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왜 기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사람들한테 와닿는지 한번 데이터로서 한번 검증해보자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데이터 기반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에서 봤지만 주차 대수가 5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겹주차하듯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는 현황으로서는 좀 마이너스입니다.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인트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바로 아까 촬영했던 그 금사초등학교 지금 공사하는 곳 바로 펜스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가칭 서금사 13구역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접수 완료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진위원회라 돼 있고요. 근데 인근의 주민들 상인들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실거래가 데이터에서도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또 주변을 바라보는 부산 분들의 이 시야는 어떤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저 또 입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해당 경매 물건의 입지는 여기인데요. 여기 구검사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게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진행되면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경매 물건의 1층에 지금 피아노 교습소, 이종 근생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관련해서 어떤 뭐 기자재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체험과 관련된 교습소와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금사 13구역 현수막이 여기 정도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재개발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없었지만, 나중에 향후에 재개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또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축소해보면 아주 작게 표시했지만 해당 경매 물건의 입지는 여기거든요. 저는 항상 해당 경매 물건을 볼 때 여기에 근처에 학교 근접성, 또 생활 편의성, 그리고 여기 있다면 역과의 거리, 주위의 일자리,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봅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보자면 금사초등학교, 금사중학교, 금샘고등학교, 부산 경호고등학교, 이런 학군들은 그렇게 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서동역을 본다든지 금사역을 본다면 해당 경매 물건에서 위치가 상당합니다. 이 위치는. 그래서 앞서 회차에서 유찰이 한번 되었을 때 저는 관심에 넣었지만 그 회차에서 낙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당 경매 물건의 북동쪽에 보면 자그마한 공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센텀 2주구 도시첨단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방위산업업체, 그러니까 총알 같은 거 만드는 풍산금속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를 밀어버리고 뭐 도시개발 하는데 반대를 하니 어쩌지 했는데 아무튼 이루어질 거고요. 기존에 반년 농산물 도매시장도 있었는데 여기 센텀 2주구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면 또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플러스고요. 여기도 뭐 공동주택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석대이 첨단 산업단지란 이것도 있고, 여기 조그만한 공장들, 또 여기 오스틴 임플란트 이 공장, 이런 공장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었고, 여기 금사 13구역 자체가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까지 간다면은 여기도 뭐 입지는 좀 더 좋아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멀다는 거, 이 점은 분명히 마이너스는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이쪽을 라인을 타고 쭉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선거는 이 라인 쪽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메인 라인으로 해서 그 도로 좌우로 상권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블럭 더 들어가는 이 구검사초등학교 안쪽 블럭들은 여전히 도로는 좀 좁고 주차 공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전형적인 그냥 부산에 오밀조밀하게 형성됐던 그런 구시가지 같이 보였습니다.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이쪽에서의 입지가 월등하게 좋아진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런 재개발이 일어난다 해도 기존의 역과 좀 먼 부분들은 핸디캡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실거래가 데이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해당 경매 물건은 2019년 8월에 1126만원에 실거래됐던 물건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7억 1300만원이었는데요. 아까 이쪽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고 서금 43구역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개발이 일어난다고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면 주위에서 실거래 가격이 분명히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2022년 5월에 보면 788만원, 여기 2020년 9월에는 763만원, 여긴 토지이지만 454만원, 여기는 650만원, 325만원, 906만원, 385만원, 전부 다 하나같이 2층 또는 1층입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찍진 않았지만 원룸이나 다가구가 아닙니다. 2층 또는 단층주택들이 이 가격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재개발 일어나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보면 평당 1000만원, 1500만원 막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개발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뭐 2021년 데이터이지만 700만원, 600만원, 뭐 300만원, 500만원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매의 말을 빌어도 재개발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간 지 한참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해당 경매 물건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2017년도에 지어졌고 뭐 방이 7개 더하기 상가 하나 8개고, 그리고 현 보증금이 4억 800 정도 되는데 월세가 130 정도 들어온다, 이걸로 밀고 가는 거고, 또 건축 연령이 얼마 안 됐으니까 나중에 내가 엑시트 할 때 금액을 좀 더 참고할 수 있다. 또 바로 맞은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고 코너다. 그리고 주차도 일부 뭐 개방형 주차장으로 해준다면 주차 문제도 좀 더 해결될 수 있으니까 플러스다, 이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재개발을 기다린다? 이래 말하면 뭐 한참 걸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지금 고금리, 뭐 건축비 상승 이런 거를 봤을 때 서울의 일군, 뭐 부산의 가장 유명한 곳 이런 것들도 재개발 재건축이 무산된다고 하는 판인데 서동이 그 지역보다 더 월등하다, 뭐 사업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산 검정구 서동에 있는 1층은 근린상가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원룸의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 최저 입찰 가격이 4억 4천인데 보증금이 4억 8백만 원이고 월세 130만 원이 나오니까 굉장히 괜찮다고 보여지고, 또 해당 경매 물건이 2017년도 사용 승인되고 승강기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내려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게 개교했을 경우에 또 플러스 요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점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 입지에서 살펴봤다시피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곳에서 지하철역까지 굉장히 멀다는 단점은 분명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보였고, 또 재개발이란 것이 주변의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제 브리핑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브리핑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시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만. 참고로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정보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은 전부 다 취득세를 약 4.6% 정도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해당 경매 물건은 1층은 상가가 맞으니까 4.6%로 가야 되는데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용, 그러니까 원룸같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시지가를 따져서 1.1이나 1.3으로 가야 되는데 해당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어가니까 취득세는 6억 구간이니까 1.3%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나가서 더 쪼개드리자면 주택의 공시가격은 약 4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6월 1일 되면 또 변동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6월 1일 변동표가 나오기 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 부분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가격을 좀 보자면은 1층 근린상가에 대한 건물부는 4,500만 원, 또 여기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바닥 면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약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약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억 1천만 원은 주택에 대한 부분, 또 8천만 원은 건물에 대한 부분, 약 4억 9천만 원을 안분해서 계산하고, 또 내가 낙찰 받고자 하는 그 입찰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전체 토지와 건물 부분을 안분해서 취득세를 계산하시되, 건물에 대한 것은 4.6, 주택에 대한 것은 1.3% 이렇게 계산하시면 취득세가 맞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4.6% 아니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입찰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나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또는 두 채 가지고 있다, 세 채 가지고 있다, 이게 법인이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이 부분이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문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깔끔하게 전부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투자하신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투자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세금은 갖고 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렇게 붙이든 저렇게 붙이든 세금, 양도소득세, 보유세 이런 것들은 그냥 자유자재로 갖고 놀면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계산해 내실 줄 아셔야지 나는 투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운 좋게 하나 사서 올라갔다, 많이 번 것 같다, 그거는 그냥 느낌입니다. 실제로 따져보고 장특공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이게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뭐 입주권을 가지고 있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세법들은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들어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역량이 부족하시면 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먹구구로 투자하고 남았다 생각하시지 않기 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시죠? 그렇습니다.